안녕하세요. 마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객님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와서 봤더니 그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그 상어 연골을 해가지고 관절에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성분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슈티칼 MSM을 들고 가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슈티컬 MSM은 건강기능식품이라기보단 타사는 슈티칼 그 유황 성분 MSM을 조금 넣고 뭐 한방이라든지 뭐 등등 비타민이라든지 많은 성분을 첨가해서 이렇게 하나의 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내지만 저희 회사 슈티컬 MSM 같은 경우는 디메틸설폰 MSM이 거의 100%죠. 98%라고 적어 놓은 것은 2%는 습도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 건강기능식품 관절에 좋은 거 드신 분들, 그래서 좋아지신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별로 크게 효과를 못 보십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거 성분이 10% 정도 들은 거를, 먹으면은 1년이 걸릴 것을 저희 거 하나 드시면 한 달로 압축이 되면서 빠르게 좋은 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주문을 하게 되면 책이 오잖아요. 근데 그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지 않으셔서 제가 오늘 시간 날 때 주말이네요.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산책을 하시던 설거지를 하면서 이어폰을 꽂고 계시던 좀 한 번씩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고 바깥에 뭐 요즘은 굉장히 홈쇼핑에 유명한 단어 많이 나오죠. 폰으로 시작하는 그죠? 그런 것들도 작은 하나의 영양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 위에 있는 그냥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 개시제 역할을 하고 유황이 있음으로써 영양제 흡수가 되는 그냥 제일 좋은 거 하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도 드리고 우리도 내 부모님 또 나 좋은 거 먹고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추천사 이윤희 박사님, 발간사 김태호 대표님이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MSM 이렇게 쭉 해서 밑으로 화학은 기초물질이고 뭐 MSM의 역사 등등 이렇게 해서 항암 논문과 요 차례를 한번 보시고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학 박사 이윤익입니다. 저는 생물학을 전공한 생물학자로서 황이 단백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은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황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황해 공급원인 MSM을 2007년 12월 6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식약처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로 MSM은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으로 국내에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물질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데 한계를 느껴 좌절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국내에 명망 있는 제약회사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보급한다고 하니 기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황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전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물학 박사 이윤익 자,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이윤희 박사님의 곁에서 식약청 당시 제출 서류 목록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이 물질이 국내에 소개되어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고생하시던 이윤희 박사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사님의 고생 덕분에 이젠 이 MSM이라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나 단순히 뼈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어떠한 다른 표현도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다가 2016년 MSM을 사랑하는 여러 지인들과 함께 10여 년의 수건 사업이었던 영문판 MSM의 기적을 한글판
한글판으로 번역을 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 엄청난 물질을 국내에 소개한 이윤희 박사님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박사님의 블로그에서 잠자고 있는 MSM에 대한 국제 논문들을 끄집어내어 제목만이라도 알리고 싶은 욕심에 이 책자를 내고자 합니다. 이 국제 논문은 지명관계로 제목만 나열하고 원문과 번역 및 해설, 주석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선지를 하여 이온희 박사님의 블로그와 저의 블로그 등에 게재하고자 하며 별도의 책자로도 발간되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소장님 김태호 대표님의 발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책에 나온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MSM.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9988이라는 말이 있는데 99살까지 팔팔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표현이다. 99는 장수를 의미하고 88은 건강을 의미한다.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도 한다. 불로장생을 위하여 여러 곳으로 사람을 보내 물질을 찾게 했다는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건강하게 살겠다는 마음은 과거나 현재나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건강을 충족시키는 가장 적합한 물질 중 하나가 황이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황이 단백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근육, 피부, 인슐린, 소화효소 등 우리 몸을 구성하며 건강에 필수적인 물질은 단백질이다. 특히 황은 모든 단백질의 구조 형성에 필수적이며 황이 부족하면 부적합한 단백질이 생산되어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황이 부족한 우리 몸은 MSM을 통하여 황을 공급받아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다. 2. 황은 기초물질이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초물질인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하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및 미량 원소들이다. 사람은 원소를 음식 등을 통하여 얻는다. 생물들은 지구상에서 얻기 쉬운 원소를 이용하여 살아왔다. 깊지 않은 토양 및 대기 중에서 존재하는 원소와 우리 몸의 원소가 거의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원소들 중에서 황은 단백질의 구성물질이기 때문에 황의 부족은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을 섭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황을 공급할 수 있는 물질 중 MSM이 최고의 황의 공급원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MSM은 유기황 중에서 가장 작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복잡한 유기황들의 황을 공급한다. 다량 섭취 시 부작용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MSM을 최고의 황 공급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MSM은 페니실린 발견 후 가장 훌륭한 발견이라고 불리고 있다. 현재 MSM은 잊혀졌던 영양물질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건강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MSM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한국식약처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MSM은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기보다 우리 몸에 꼭 필요로 하는 황을 공급하는 기초물질인 것이다. MSM의 역사. MSM은 미국 스탠리 제이콥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의사인 제이콥 박사는 로버트 허슐러 박사 등과 공동 연구하였고, 저서 MSM의 기적을 통하여 MSM의 유용성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MSM의 모체 물질인 DMSO는 구러시아 과학자들이 펄프 공장의 부산물인 리그닌에서 만들었다. DMSO 자체도 MSM과 비슷한 양리작용이 있어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등록되었다. DMSO는 양리작용이 있었으나 액체이고 또 섭취 후 땀 또는 소변에서 황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기가 덜했다. 이에 비해 DMSO에 산소를 첨가시켜 생산된 MSM은 고체이며 황 냄새가 없어서 제품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MSM은 1963년 미국 발표에 의하면 페니실린에 필적하는 의학계의 혁명으로 평가되었다. 미국에서는 1978년 여성 방광염 치료제로 승인하였다. 반면 구소련의 경우 1975년에 낭창, 관절염,
당뇨, 궤양 등의 시효를 인정하였다. 현재는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전 세계의 125개국 이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MSM은 단 한 건의 사망 보고가 없는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한국의 MSM 현황은 2007년 이온익 박사가 한국식약처에서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를 획득함으로써 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식약처는 MSM을 황해 공급원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만병통치와 황. 요 그래프 보시면 안에 황 성분 함량에 알파황, 베타, 감마황, 델타, 람마, 암요 다 있죠? 근데 여기서 베타를 보시면 베타는 암 또는 고질적 질환에 도움이 많이 되고 당뇨, 혈압, 저혈압 있죠? 고혈압, 저혈압 다 되는데 이 베타 황 성분이 산삼의 60배를 함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선조들은 황이 부족하면 만병이 찾아오고 황이 충족되면 만병이 물러간다고 언급하며 건강에 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황을 섭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노란색을 띠는 무기황은 독성이 강해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 한방을 중심으로 황 섭취를 위해 무기황의 독성을 줄이는 과정인 법제화는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식약처는 법제화한 황이라도 무기황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성이 없으며 식물에 존재하는 유기황인 MSM은 사람에게 황을 공급하기에 가장 적합한 물질이다. 같은 이유에서 MSM은 식물황, 식이황이라고 불리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황의 공급원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07년 이윤희 박사가 한국식약처의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여 MSM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만병통치의 물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손조들이 황을 만병통치의 물질로 지목한 것은 우리 몸에 황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황이 부충족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5. 비타민 C 대 황의 시대. 사람이 비타민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비타민 부족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다. 예를 들면 비타민 C 부족은 괴혈병의 원인이 되었고 비타민 B 부족은 박기병의 원인이 되었고 비타민 A의 부족은 야맹증의 원인이 되었다. 비타민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된 후 사람들은 식생활에 비타민을 보충하여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요즘 황의 부족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황의 부족은 우리 몸의 단백질 구조에 이상을 가져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황의 중요성을 경험으로 인식하고 황이 부족하면 만병이 찾아오고 황이 충족되면 만병이 물러간다고 하였다. 현대인의 황 부족 한 원인은 음식물 조리 과정의 가열로 인하여 황이 휘발되어 음식 속에 황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황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황의 공급원인 MSM을 제품화하여 섭취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6. 자동차 타이어와 황. 우리는 자동차를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동차에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가기도 한다. 또한 엄청난 양의 물건을 적재하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화물차를 보면서 엄청난 압력을 견디는 타이어에 경의를 보내지 않았던가? 타이어에 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압력을 견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황 분자는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어 구조 간에 서로 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황의 성질을 황끈, 황고리, 이중황결합, 이라고 한다. 이러한 황끈이 고무분자 사이를 서로 당겨서 고무분자가 강한 압력을 견디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황은 텐트의 끈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끈이 없는 텐트는 구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텐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건축물의 철근 역할이 황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철근이 부족하면 건축물 구조가 불가능하다.
우리 몸에서도 황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백질의 구조 형성에 황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황은 단백질 구조를 정상화하여 우리 건강에 이바지 기여한다. 7. 당 조절과 황.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액 속의 당은 세포에 들어가 에너지 생산에 쓰이면서 혈당이 다시 내려간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당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여분의 혈당이 오줌으로 배출되는 상황을 당뇨라고 한다. 건강한 사람은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생산된다. 인슐린이 세포막이 당을 통과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당의 흡수를 돕는다. 인슐린의 기전과 다르나 황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물질 통과를 시키는 단백질의 구조를 정상화시켜 당의 통과를 용이하게 한다. 이와 같은 황은 인슐린 기전과는 다르나 혈당 조절을 돕는다. 8. 항암 논문과 황. MSM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 보따리상에 의해 국내에 유입되고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하며 고가로 판매하다 처벌을 받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윤희 박사가 2007년 MSM을 식약처에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원료로 허가받은 후 정식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황 또는 황의 공급원인 MSM의 항암 효과에 대한 국제 논문이 20여 편 이상 발표되었고 또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외국에서는 MSM을 암 치료의 보조제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논문을 기대하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국내에서도 암 치료의 보조 물질로 이용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9. MSM의 기적의 해석. MSM의 기적은 미국 의사들이 MSM의 임상 기록을 근거로 하여 발간한 저서이다. 너무 많은 병명이 이 책에 언급되고 있으며 종합하여 보면 염증과 통증 완화가 주를 이룬다. 이 밖에도 흉터 제거, 변비 완화, 에너지 상승 및 피부, 머리카락, 손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MSM의 기적 저자인 스탠리 제이콥, 로널드 로렌스, 마틴 주커는 이 책에서 MSM의 효능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있다. 저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스탠리 제이콥 박사는 오레곤 건강과학대학의 외래 교수였으며 로널드 로렌스 박사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국제통증연구학회 및 미국 도통연구원의 창립회원이다. 마틴 주커는 대체의학에 관한 광범위한 활동을 한 사람이다. 이들은 의학계에 종사하며 많은 수의 환자의 광범위한 증상에 MSM을 적용하여 놀라운 효과를 주었다고 이 책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 책의 MSM과 통증편에서는 베트남 전쟁의 부상자, 한국 전쟁에서의 부상자, 수근관 증후군 및 사고 관련 관절염, 그리고 교통사고로 25년간 지속된 통증에 MSM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진통제 부작용에 대한은 MSM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MSM이 염증의 증상인 발적, 발열, 통증, 부어오름, 기능상실로부터 정상화를 가져온다고 서술하고 있다. MSM의 일반적인 통증 완화 작용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관절염, 허리 통증, 두통, 섬유 근육통, 근육 통증 및 운동 부상, 건염, 수근관 증후군, 턱관절 증후군, 치통, 속쓰림 및 위상가다로 인한 통증을 완화한다고 환자들의 체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치통, 치아의 민감성, 치아 미백, 구강 평대선 등의 MSM과 물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혼합 용액을 만들어 입에 넣어 헹구기를 권하고 있다. 또한 꽃가루 알러지, 천식, 부비강염, 음식 알러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MSM은 다른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서술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방광염, 경피증에 대한 통증 완화의 예를 들고 있다. MSM의 그 밖의 효과들 편에서는 변비 완화, 반응 조직의 감소, 부드러운 피부, 굵은 머리카락,
잘 부러지지 않는 손톱, 더 많은 에너지 생산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병명들이 이 책에 소개되고 있으며 이 질환들의 증상 완화를 서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MSM의 기적의 저자들은 대부분 의사이며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MSM을 투여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이 책에 서술하였다. 책의 내용이 광범위하여 모두 소개는 못하나 관심 있는 사람은 구입하여 읽어보기를 권한다. MSM의 기적은 번역본이 출판이 되었으며 영어로 된 원서도 판매되고 있다. 지면상 아래에 이 책의 목차만을 소개한다. MSM 기적은 영어로 된 거를 김태호 대표님께서 번역을 해서 또 책을 출간하셨는데 책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 책에 있는 목차를 지금 차례를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MSM의 기전들 저서 MSM의 기적에서 MSM을 건강에 기적을 주는 물질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에 의해 기록된 이 서적은 황해 공급원인 MSM의 건강에 대한 기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황의 기전을 설명하여 보면 첫째, 황은 황근, 이중황결합, 황고리를 통해서 단백질의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게 한다. 우리 몸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적인 단백질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황해 공급원인 MSM은 용매작용을 한다.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을 말한다. MSM의 용매작용은 우리 몸에 막힌 부분을 녹여 순환이 용이하게 하므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MSM은 항균 작용을 한다. 황의 항균 작용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고 항생제의 발명 이전에 황이 항균에 사용되었다. 특히 황 중에서 MSM이 포함되어 있는 설폰 그룹은 항균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넷째, MSM은 투과력 증진 물질이다. 모든 물질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포막을 통과하여야 한다. 세포막에는 물질 통과를 결정하는 포린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한다. 포린 단백질은 물질이 통과하는 작은 구멍을 형성하여 물질의 출입에 관여한다. 포린 단백질에 황이 충분히 공급하면 포린 단백질 구조가 정상화되어 물질을 잘 통과시킨다. 이는 세포가 필요한 영양 물질 등을 흡수를 용이하게 하며 노폐물이 세포를 잘 빠져나가게 한다. 미국 의사들이 MSM 임상 경험을 기록한 저서 MSM의 기적에 수록된 많은 병명들은 위에서 설명된 네 가지의 MSM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11. 투과력 상승과 황의 공급원인 MSM에 대한 외국 서적을 보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투과력, 상승 물질이다. 이것은 MSM에 의해 공급된 황이 세포막의 물질 투과력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건강하려면 필요한 물질의 흡수와 노폐물 제거가 수월해야 한다. 물질 투과력이 상승하면 물질 흡수 및 노폐물 제거로 세포 및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황이 물질 통과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정상화시켜 세포막의 투과력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MSM의 성질은 약의 세포 투과력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안과 의사들이 눈의 안쪽까지 안약을 전달시키기 위해 안약과 함께 MSM을 사용한다. 또한 항생제 저항인 세균은 MSM을 함께 투여하면 항생제의 세균 투과력을 증가시켜 세균을 사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물질들은 MSM에 의해 세포에 투과가 잘 되어 흡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의사들이 MSM과 함께 한약을 투여할 경우 약발이 잘 듣는다고 하는데 이는 MSM의 투과력 증진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황은 불이다 라고 하는 것도 황이 당의 흡수를 도와 에너지 생산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MSM의 세포막 투과력 증진 성질은 세포의 노폐물의 배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면 진정한 우리 몸의 해독이 아닐까 생각한다. 12. 인체의 구성 원소. 사람의 구성 원소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는 것은 궁금한 일이다. 산소, 탄소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통해 포도당 형태로 변한다. 사람은 포도당을 흡수한 후 우리 몸 구성에 쓴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산소와 탄소가 공기 중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나머지 많은 미량 원소들은 흙으로부터 얻는다고 할 수 있다. 흙 속의 많은 이온화된 원소들은 식물에 흡수되기도 하고 물을 통해 사람에 전달되기도 한다. 물에 녹은 원소들은 바다에 모이며 물이 증발을 통하여 오랜 시간 후 소금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소금으로부터 많은 미량 원소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물은 사는 곳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원소를 이용하여 살아간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와 지구의 대기 및 흙에서 얻을 수 있는 원소와 동일한 것은 이것을 나타내 준다. 미량의 원소는 양은 미비하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량 원소가 과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독성을 나타내는 것도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과다한 나트륨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과다한 나트륨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을 금하는 것은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미네랄 원소를 포기하는 일이다. 차라리 소금 흡수 후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다. 3. 황과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단백질 보호막이 감싸고 있으며 숙주의 효소 및 리보솜을 이용하여야 자손을 복제할 수 있다. 사람에게 특히 위협적인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HIV,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이다. 인플루엔자는 1918년부터 1919년 사이에 전 세계 4천만 명에게 1억 명에 이르는 4천만 명에서 1억 명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시킨 스페인 독감으로 유명합니다. 한반도에는 당시 인구의 1%인 14만 명이 사망하였다. HIV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를 유발한다. HIV는 특히 사람의 면역세포를 공격하여 여러 질병에 취약한 상태를 만든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50% 넘는 치사율을 보이나 감염자들이 빨리 사망하여 확산되지는 않는다. 사스는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이며 8%가 넘는 치사율을 보였다. 이후 발생한 메리츠나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다. 대부분 바이러스의 생활사는 숙주의 세포에 부착, 침투, 껍질 분해, 바이러스의 부분체 생산, 조립, 성숙, 방출 과정을 거치면서 바이러스 자손을 생산, 방출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치명적인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도 생활사를 연구함으로써 단계별 과정을 방해하는 치료 물질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치료제 개발로 바이러스는 조절되는 듯 하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숙주의 방어 체계를 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우리의 면역이다. 황이 부족하면 면역에 관련이 있는 단백질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면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황이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복용은 면역에 좋은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높이나 면역에 역효과를 주는 호모시스타인의 생산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다. 반면 가장 적합한 황의 공급원으로 알려진 MSM은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키며 호모시스타인의 레벨을 낮춘다. 황의 항바이러스 효과는 보고되어 있다. 특히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취약한 식물은 황으로 유도된 글루타티온 증가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다. 앞에서 제시하듯이 황의 섭취는 글루타치온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온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단백질에 황을 공급하며 글루타치온의 증가를 통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MSM이 가장 적합한 황의 공급원이다. 14. 황의 세균 억제력. 유기황의 한 종류인 설폰 그룹은 항균 효과를 나타낸다. MSM은 설폰 그룹에 속한다. 이런 설폰 그룹 물질 중에서 항생제를 만드는 모체 물질을 제공하는 물질도 있다. MSM은 가렵고 화상을 입은 듯한 증상이 있으며 결국은 붉은색의 물집이 생기는 피부병인 포진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고 나병 치료에 쓰인다. MSM은 일반적인 세균에도 억제 기능이 있다. 황은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에 균을 억제하던 중요한 물질로 쓰였다. 요즘 쓰이는 항생제는 강력하나 우리 몸에 유익균까지 말살하여 건강에 해를 주기도 한다. 우리 몸의 균을 완전히 사멸시켜서 문제가 되는 강력한 항생제보다 균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고 나머지 우리의 면역 기능에 의존하는 황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황의 항염 항균 작용도 황이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5. MSM의 용매 역할. 용매라 함은 다른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사람을 포함한 생물들은 물이라는 용매를 가지고 살아왔다. 물은 설탕물, 소금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설탕과 소금을 잘 녹이고 있다. 사람의 몸 속에서도 많은 물이 존재하여 여러 물질을 녹여서 순환시키고 있다. 이 유능한 용매인 물의 특징은 독성이 없다는 것이다. 생물은 독성이 없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을 용매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휘발유, 아세톤 등도 다른 물질을 녹일 수 있으나 생물에게 해를 주는 물질이기에 생물의 용매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물 다음으로 생물에게 안전하며 유능한 용매는 DMSO이다. 생물 실험실에서 물로 녹지 않는 물질은 차선책으로 DMSO를 용매로 사용한다. 물로 녹지 않는 물질을 녹일 만큼 DMSO는 탁월한 용매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성도 낮다. DMSO를 산화시켜 만든 물질이 MSM이다. MSM도 용매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른 물질을 잘 녹인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이 쌓여 순환을 방해한다. 이런 상황에서 MSM의 용매 능력이 이러한 방해 물질을 녹인다면 순환 기능이 향상될 것이다.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 중에서 고엽제 환자들은 혈액의 순환이 어려운 고지혈증에 시달리고 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스텐트를 1개 이상 심장에 삽입하고 사시는 고엽제 환자분들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다. 이런 분들을 MSM을 만나서 건강이 향상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은 MSM의 용매 기능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6. 자연산 MSM과 상업용 MSM. MSM이 황해 공급원으로 알려진 후 사람들은 MSM을 건강 증진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7년 이윤익 박사가 식약처에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여 제품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산 MSM은 식물 속에 존재하는 MSM을 의미한다. 형성 과정은 무기황이 빗물과 함께 바다로 들어간 후 바다 미생물에 의해 간단한 유기황으로 변환된 후 대기로 증발하고 산화되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MSM 형태로 변형된다. MSM은 빗물을 통해 지구에 도달한다. MSM은 식물을 통해 흡수된 후 사람에게 전달되므로 MSM을 식물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 제품화되고 있는 상업용 MSM은 식물에서 추출된 것은 아니다. 식물 속에 존재하는 MSM은 추출할 만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상업용 MSM은 합성된 것이다. 합성 과정을 살펴보면 펄프 공장에서 종이를 만든 후 버려지는 검은 물 속에는 나무의 구성 성분인 리그닌이 있다. 이 리그닌의 구조 속에는 메칠기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메칠기의 무기황 및 산소를 결합시켜 DMSO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까지는 구러시아 과학자들에 의해 완성이 되었으며 생산된 DMSO는 용매로 사용되었다. DMSO는 양리작용이 있어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DMSO를 산화하여 MSM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식물에서 추출한 자연산 MSM을 섭취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산 MSM은 미량이어서 추출하여 제품화할 수는 없다.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얻기 어려운 물질을 합성 또는 반합성으로 얻는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을 버드나무 추출물에서 얻었으나 지금은 합성하여 대량으로 아스피린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상업적으로 쓰이는 비타민C는 포도당을 변형시켜 생산한다. 이외에도 많은 약들이 합성 또는 반합성으로 제조되고 있다. MSM도 식물 등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으나 양이 너무 적어 추출하여 제품화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때에 과학기술의 덕으로 상업용 MSM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제품 중에는 마치 식물에서 추출한 MSM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차별화하려고 선전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며 모두 합성된 MSM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것이다. 현대과학의 발달로 자연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물질을 합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이다. 문제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MSM을 식물에서 추출한 것 같이 선전하는 것이다. 17. 피부와 황. 황이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우리의 선조들은 유황 온천을 즐기며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황이 피부에 좋다는 것은 현대과학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황은 이중황, 결합에 의해 피부나 콜라겐의 단백질 구조를 정상화시켜 피부가 팽팽하고 탄력 있게 한다. 황은 또한 세포의 흡수력 및 배출력을 증가시켜 영양분 및 노폐물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피부에 좋은 효과를 준다. 황의 공급원인 MSM은 피부에 좋은 효과를 준다는 피부 관련 미국 특허는 다음과 같다. MSM은 피부 및 내장 기관에 유익함을 주며 여드름 치료에 이로운 반응이 있고 태양 및 열풍에 의한 화상에 좋은 효과가 있고 빠른 상처 치유 및 힘들고 병든 피부의 상태를 향상시키며 건선, 습진,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고 결합 조직의 유연성 보존에 효과적이며 노화에 의한 콜라겐 교차 결합 방해한다. 1차, 2차 가려움, 여드름, 빨간 코, 그리고 알러지에 의한 반응에서 오는 여러 가지 피부 관련 문제들은 MSM을 음식에 첨가함으로써 개선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래전부터 피부에 대한 황해 효과, 고증과 현대과학에서의 황해 기전 설명 및 피부와 황에 대한 특허 등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황해 공급원인 MSM을 화장품 및 화장 비누에 첨가하여 피부에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16페이지 위에 이미지 아토피가 있는 분인지 손에 많이 거칠죠? 여기서 MSM 사용 8일 후 많이 개선됐고 MSM 사용 1개월 후 정말 많이 좋아진 피부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18. 좋은 황, 깨끗한 황. 황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진 후 사람들의 관심은 더 좋은 품질의 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황의 공급원으로 알려진 MSM의 품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MSM은 중금속 등 불순물이 가장 작은 것이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제라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MSM 정제 방법에는 결정화 방법, 증류 방법이 있다. 결정화 방법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MSM을 다량의 물에 녹인 후 물의 온도를 낮추면 5도씨 저온에서 MSM이 침전하여 결정화된다. 불순물이 포함된 물을 버리고 침전된 순수한 MSM을 얻는 방법이다. 이런 정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고급 등급의 MSM을 얻는다.
증류 방법은 MSM을 248도 고온에서 증류한 후 저온으로 냉각하여 정제하는 방법이다. 결정화 방법과 증류 방법은 MSM을 정제시키는 방법일 뿐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수한 MSM을 결정하는 기준은 불순물을 정제 과정을 얼마나 많이 제거했느냐 하는 것이다. 시중에 요새 잠깐 참조하면 시중의 MSM과 슈티칼 MSM을 얻게요. 그래서 물에 한번 녹여보셔요. 뿌옇게 된 거는 이 정제 과정을 이렇게 많이 거치지 않았고 슈티클 MSM은 물보다 더 맑아지는 정말 깨끗한 상태를 보실 수 있고 또 정제된 슈티칼 MSM과 타사의 MSM을 이렇게 숟가락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불을 켜서 녹여봐요. 산소와 함께 불꽃도 트면서 깨끗하게 하나도 불순물이 없는 걸 보실 수 있고 타사는 가에 불순물이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이런 실험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최근에는 MSM의 결정체가 분말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옳지 않은 주장이다. MSM의 생산 초기 모습은 길쭉한 원주 모양의 결정체이나 분쇄하여 여러 크기의 분말을 만든다. MSM은 외국에서는 식품 첨가물 GRAS로 허가를 받아 일반 식품의 첨가도 가능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허가가 나지 않았으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가가 난 상태이다. MSM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며 원료로 쓰이는 물질도 여러 가지이나 한 가지 공통점은 DMSO를 산화하여 만든다는 것이다. MSM은 사용 목적이나 품질에 따라 제약 등급, 의약 등급이 있고 그 다음 식품 등급, 그리고 사료 등급, 공업용 등급으로 나뉩니다. 어, 제약 등급, 의학 등급, MSM은 외국에서 임상, 논문을 위한 실험이나 치료 목적으로 쓰입니다. 식품 등급 MSM은 사람의 식품을 위한 등급입니다. 사료 등급 MSM은 동물의 사료나 식물의 비료로 쓰이고 있고요. 공업용 등급은 MSM은 물질을 녹이는 용매 등 산업적으로 쓰인다. 우리가 하수구나 이렇게 뭐가 막혔을 때 뻥 뚫어 있죠? 거기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뻥 뚫리는 거예요. 혈액이 쫙 깨끗하게 뻥 뚫리는 것처럼. MSM은 품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모든 MSM은 황해 공급원으로 사람 및 동식물의 건강에 공헌하고 있으며 공업용 용매 등으로 쓰이는 훌륭한 물질이다. 슈티칼 MSM은 제약 등급, 의약 등급입니다. 참조하셔요. 19. MSM의 국제 특허. MSM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다양한 국제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다. MSM 관련 특허들 이렇게 밑에 보시면 27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로 가면 통증 관련 특허가 있습니다. 관련된 특허 4가지가 있죠.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알러지 관련 특허 또 4가지가 있죠. 머리카락 및 손발톱 관련 특허 3가지, 피부 관련 특허도 엄청 많죠? 9개 정도. 또 관절염 관련된 특허는 이것도 29, 30페이지 이어서 9개가 있네요. 신정상 상태 특허도 있어요. 한 5가지. 우울증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슈티칼 MSM 복용하며 많은 도움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소화기 효과에 대한 특허도 5가지가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에 대한 특허도 있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적인 효과에 대한 특허도 7개나 있습니다. 단일 물질로서 너무 많은 건강에 유리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잘 개발하고 이용하여 현대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20. 유전 물질과 황. 돈이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거액의 유산을 주어 상대적으로 유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금수저, 흙수저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유전 물질만 자식에게 물려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자는 아버지 유전자 절반이, 난자에는 어머니 유전자 절반이 포함되어 있어서 임신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아기에게 이미 전달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답은 유전 물질이 단백질 제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화효소, 인슐린, 근육, 피부 또는 바이러스 퇴치에 필요한 단백질 등 너무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사람은 20개의 아미노산을 조합하여 단백질을 만든다. 유전 물질은 단백질의 아미노산 순서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산된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아미노산 사이의 황끈에 의해 형성된다. 황이 부족하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무너지게 된다. 정상적인 구조의 단백질은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이며 황의 부족은 여러 가지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경험으로 파악한 우리 선조들은 황이 부족하면 만병이 찾아오고 황이 충족되면 만병이 물러간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1. MSM과 면역 증강 물질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물질이다. 특히 글루타치온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면역세포를 보호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인다. 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을 SAAS라고 칭한다. SAAS는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킨다. 면역력이 약한 채식주의자, 어린이들, HIV 환자는 SAAS가 부족하므로 SAAS가 포함되어 있는 식사를 권한다. SAAS로 하여금 글루타치온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MSM은 혈청 속의 황산염의 양을 높여서 SAAS의 양을 높이고 SAAS로 하여금 글루타치온의 양을 높인다. MSM이 직접 글루타치온의 양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MSM은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MSM 드시면 여러분, 우리 몸의 그 필수 단백질 아미노산 메티오닌, 시스테인으로 인해서 시스테인으로 많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자연스럽게 글루타치온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글루타치온을 분자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글루타치온을 별도로 구입해서 드시지 말고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올려서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생성될 수 있는 MSM을 좋은 제품을 드시길 바랍니다. 22. 바다 냄새, 요황 냄새. 바다에 가면 바다 특유의 냄새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냄새를 바다에 사는 해초류나 생선 냄새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 냄새가 유기황의 한 종류인 DMS의 냄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화산 활동 등으로 지표면에 노출된 무기황이 빗물과 함께 바다에 도착한 후 플랑크톤과 같은 미생물에 의해 DMS로 만들어진다. 이후 플랑크톤이 죽으면 이 DMS가 밖으로 나온다. 이 DMS는 물속에 있다가 파도 등에 의해 대기로 노출되는데 대부분은 바닷물로 다시 돌아간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바닷물은 거대한 황의 저장고가 되었다. 대기로 노출된 DMS는 특유한 바다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DMS의 일부는 산화되어 DMSO가 된다. DMSO는 대기 중으로 휘발하며 이 중 일부는 오존층까지 가서 오존에 의해 산화하여 MSM이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황의 공급원인 MSM은 오랜 시간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 MSM은 빗물과 함께 지구에 도착하여 식물에 흡수된 후 사람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을 황해순환이라고 하며 MSM은 오랜 시간 황해순환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 황은 불이다. 한방에서 황을 불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같이 평가되는 것은 황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면 힘이 생기고 활동적인 사람이 된다.
사람의 에너지 생산의 과정은 현대 과학을 통해 많이 밝혀졌다. 사람이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간다. 혈액 속에 당이 소비되려면 당이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속으로 들어온 후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다시 통과하여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야 한다.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산화하여 대부분의 에너지를 생산시킨다. 황은 세포막 및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에 포도당의 통과를 용이하게 하여 당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도와준다. 이와 같이 황이 에너지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나 현재의 한방에서는 황은 불이다라고 평가한다. 황의 공급원인 MSM이 우리의 몸을 기민하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황에 의한 에너지 생산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24. 진통 효과와 MSM. 사람들은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진통제인 아스피린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지질을 녹여서 통증을 제거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지질이 증가한다. 아스피린은 지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지질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MSM도 진통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MSM의 모체 물질인 DMSO에 대한 진통 효과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DMSO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과정을 차단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보인다. DMSO를 산화하여 생산하는 MSM도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과정을 차단하여 진통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25. 혈액 희석제 MSM.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 건강을 유지될 수 있다. 혈액 속의 당이나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이 증가되면 순환이 방해될 수 있다. 특히 중금속 등 공해 물질의 오염은 혈액의 순환을 더 어렵게 한다. 순환이 어려운 혈액은 혈액 희석제에 의해 순환을 향상시킨다. 미국에서 MSM이 혈액 희석제로 인정되는 것은 MSM이 다른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의 성질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MSM은 혈액 속의 지질 등을 녹여 순환이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순환의 원활함은 중금속 등의 배출도 용이하게 하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6. 유황의 생물 체내에서의 역할. 유황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오랜 시간을 거쳐 확인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임상은 무기황인 유황을 법제화하여 사용한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방에서 확립되었다. 현재 유황은 법제화되어 독성을 최소화하였어도 사람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사람의 경우는 황의 공급원으로 인정되는 MSM을 사용하고 있다. 오랜 경험에 의해 확립된 황의 기능은 다음 표와 같아. 특히 농축수산에서 황을 이용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17. MSM의 명현현상. MSM의 복용으로 명현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명현현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명현현상은 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평온을 유지하던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 몸은 이상이 일어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MSM과 같이 우리 몸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물질일수록 더 많이 명현현상을 느낀다. 외국의 경우 MSM에 대한 명현현상을 해독작용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명현현상이 일어날 경우 복용량을 줄인 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명현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MSM에 대한 명현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명현현상이 사라지면 정상적인 양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하루 2000mg, 슈티칼 MSM 같은 경우 네 알이기 때문에 아침 2알, 저녁 2알 드시길 권해드리고 처음에 드시는 분이 한꺼번에 네 알을 섭취하시면 이렇게 혈액 순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순간 이렇게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요. 혈액이 갑자기 순환이 확 되면 어지러우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조절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성체질, 고혈압, 이렇게 본인들의 이렇게 증상이 있죠. 그에 맞는 명현현상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를 39, 40페이지에 이어져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 무기황, 유기황. 화산활동 등으로 생긴 노란색을 지닌 황은 구조가 간단한 무기황이다. 무기황은 빗물과 함께 바다로 들어간 후 바다 미생물인 플랑크톤에 의해 DMS로 변한다. 이 플랑크톤이 죽으면 DMS는 외부로 나온다. 이 DMS는 산화되어 SO로 변한다. 휘발성이 강한 DMSO는 대기 중으로 올라가 다시 한번 산화되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MSM으로 된다. MSM은 비와 함께 지상에 도달한다. 지상에 도달한 MSM은 식물에 흡수된 후 사람에게 전달된다. 이런 이유로 MSM은 식물황 또는 식이황이라고 불리우며 사람의 황의 공급원이다. 구조가 간단한 무기황에 비해서 MSM은 구조가 비교적 복잡한 유기황이다. MSM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더 복잡한 유기황 생성을 위해 황을 공급한다. 29. MSM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 MSM은 황의 공급원이다. 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우리 조상들은 황이 부족하면 만병이 찾아오고 황이 충족되면 만병이 떠나간다 하였다. MSM은 현재 식약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MSM의 다양한 물성 때문에 이외의 효과들이 계속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다. 다음은 발표된 논문의 소개이다. MSM의 염증 완화 논문은 다음과 같다. MSM이 일반적인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췌장염 및 폐 손상에서 MSM의 항염 작용 및 보호 작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장세포주에서 MSM의 항염 작용을 확인하였다. 골관절염의 경우 MSM의 복용은 통증과 신체적 기능성 손상을 낮추며 일상생활 활동 수행에서 향상을 시켰다. MSM은 단독으로 골관절염 의 효과가 있고 또한 글루코사민과 혼합되었을 때는 상승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MSM을 먹인 쥐의 관절염 지수는 안 먹인 쥐에 비하여 대단히 감소하였다. 1950년부터 2007년까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결과 DMSO 및 MSM은 모두 관절염 통증에 있어서 현저한 양상이 있었다. MSM의 항생제 효능 증진 및 항균에 관련된 국제 특허 및 논문은 다음과 같다. DMSO와 MSM의 결합은 항생제의 저항 결핵군과 같은 항생제의 저항 감염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MSM이 포함된 혼합물이 항생제 저항 미생물, 특히 항생제 저항 포도상구균에 효과적이다. MSM은 대장균 및 살모넬라에 대해 항균 효과를 보인다. MSM의 항암 작용에 대한 국제 논문은 20편 이상이다. 또한 MSM의 항암 작용에 대한 논문은 계속되고 있다. MSM의 암의 성장 및 전이를 방해하고 있다. 현재의 논문으로 MSM의 기전을 설명하면 MSM은 암의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암의 주요한 특성인 탈분화 상태를 정상세포의 특성인 세포를 분화시킨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MSM이 면역세포에 황을 공급함으로써 면역 기능을 높임으로써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많은 논문이 발표될 것을 기대하며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에서 MSM을 항암의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면상 논문에 대한 내용 및 출처는 생략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윤희 박사 개인 블로그에서 논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MSM의 혈행 개선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내용은 MSM은 고혈압 쥐에서의 혈행 개선시키며 및 산화 스트레스를 줄인다이다. 고지혈증인 고육제 환자들이 MSM 복용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혈행에 문제가 있는 고육제 환자의 MSM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MSM의 진통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DMSO는 말초신경 C섬유의 신경 전달을 방해한다는 진통 효과 기전이 발표되었다. DMSO는 신경 전달을 방해함으로써 통증을 차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MSM의 진통 효과에 대한 논문은 찾을 수 없으나 DMSO를 산화시켜 만든 MSM은 분자 구조도 비슷하여 같은 기전을 보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MSM의 면역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아. DMSO와 MSM 경구 투여 시 쥐의 자가 면역 림프세포 증식증에 대한 효과, 논문에 의하면 DMSO나 MSM은 쥐의 자가 면역 림프세포 증식증 발생을 방지하였다. 자가 면역은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곤란한 상태인데 MSM이 이를 완화시킨다고 발표하고 있다. 계절성 알러지 비염 치료에 있어서 MSM의 안정성 및 효과에 대한 다중심적이고 공개적인 실험, 에서 MSM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감소 효과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위 두 편의 논문은 MSM이 자가 면역 및 알러지에 대한 증상을 완화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황 또는 황의 공급원인 MSM이 피부 개선에 좋다고 인정되어 왔다. 다음과 같은 논문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 본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많은 과학 논문이 나와 MSM의 피부 개선 효과에 대한 기전 파악을 기대해 본다. MSM의 피부 관련 논문은 실리마린과 MSM의 붉은 코의 복합 치료, 효과, 의학적 및 기기적인 평가이다. 이 논문에서 붉은 코에 대한 실리마린과 MSM이 피부에 바를 때의 치료 효과를 평가한 결과 피부의 붉은 점, 뾰루지, 가려움증, 건조, 피부 색조에서 향상이 있었다. 두 번째 피부에 대한 논문은 50%의 피루 부산 필링 후에 피부 향상의 의학적 및 기지적 평가이다. 피루 부산을 이용한 피부를 개선하기 위한 필링을 실시한 실험이다. 이거 어렵네요. 피루부산을 MSM과 함께 사용하면 결과가 좋았다. 세 번째, 피부 관련 논문은 인피증의 관리, 헬스 연구이다. 이피증 남자에게 아미노산 항산화제 MSM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사용한 결과 팔의 피부는 깨끗해졌고 가려움에 의한 불편함이 수그러들었다. 다른 부위에 이들 피부 관리 물질들을 적용하였을 때 다른 어떤 부작용도 없이 피부가 계속 향상되었다. MSM은 사람에게 황을 공급하기에 가장 적합한 물질이다. 이러한 MSM의 우리 몸 속에서의 물질 대사가 궁금하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MSM의 약물 동태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실험에서 쥐의 방사선 MSM 투여 후 약물 동태 및 MSM의 분포 조사를 하였다. 이 실험에서 MSM은 빠르게 흡수되고 몸 전체에 잘 분포되며 쥐의 몸으로부터 5일 안에 대부분 소변을 통해서 완전히 배출된다. 이것은 MSM은 우리 몸에 저장되는 물질이 아니므로 꾸준히 섭취하여야 할 물질이다. 또 다른 MSM의 물질 대사 논문이 발표되어 황해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한 쥐에서의 디메틸설폰 물질 대사 설명하고 있다.
투여된 MSM의 80% 이상이 물질 대사가 되었다. 이 중 80% 정도가 같은 날 배출되었다. 3.5에서 10.3%는 조직에 결합한 상태로 남게 되는데 황을 포함한 물질로 변환된다. MSM이 황을 포함한 대사 물질로 변하고 이 중 80% 정도가 배출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 두 편의 논문에 의하면 MSM은 그냥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 어떤 기능을 수행한 후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황의 물성상 어떤 물질과도 결합이 잘 되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독성 물질과 결합하여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MSM의 물질 대사 및 배출 물질인 대사 물질을 앞으로의 연구에 의하여 밝힐 가치가 있는 것이다. 특히 MSM에 의해 공급된 황은 5일 후 많은 부분이 배출되므로 계속 섭취되어야 할 물질임을 보여줍니다. 유기황인 MSM은 쥐의 비만에서 유인된 신진대사의 혼란에 효과적이다. 이라는 제목의 MSM의 비만 및 당뇨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6년 이 연구에서는 비만지와 비만 당뇨지를 MSM으로 처리하여 포도당과 지방의 신진대사에 대해 조사하였다. MSM을 처리한 비만지는 혈중 포도당 레벨이 대단하게 감소하였다. MSM을 처리한 비만지는 혈청 인슐린이 감소하고 인슐린에 대단히 잘 반응했다. 동시에 비만지에서 지방 생성을 줄여준다. 이 데이터들은 MSM은 고혈당증, 고인슐린 혈증, 인슐린 저항증 및 염증에 이로운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MSM은 비만지의 혈중 포도당 및 인슐린을 감소시킨다. 당뇨지의 경우 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혈액에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농도의 인슐린을 MSM이 낮추어 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 생성 및 염증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줄여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MSM은 타입 2 당뇨 및 지질 이상 간 질병과 같은 비만 관련 신진대사병을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MSM은 고혈당증, 고인슐린 혈증, 인슐린 저항증 및 염증에 이로운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MSM은 세포막의 투과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의 세포막 통과를 용이하게 하여 당이 세포 안에서 산화되어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당이 세포에서 이용된다면 혈당은 낮아진다. 인슐린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에 붙으면 당이 세포막을 통과하기 쉽게 하는 신호인 것이다. 인슐린이 당의 세포막 통과를 용이하게 하며 이것이 MSM이 세포막의 투과력을 높이는 것과 비슷하다. 많은 사람이 MSM 복용 후 당 조절에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증언이 과학 논문을 통해 증명되었다. 정신건강 관련 MSM 논문은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HIV의 전사 조절인자 단백질의 발현은 우울증 유사 효과 및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한다. 에이즈 환자들은 일반인들보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증을 악화시킨다. MSM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우울증 유사 행동을 개선한다. 이 연구는 HIV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겪는 우울증이 HIV 바이러스가 생산하는 TAT 단백질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TAT 단백질에 의한 쥐의 우울증 행동은 MSM의 처리로 경감시킬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비록 쥐를 이용하고 우울증을 유도하는 등 인위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MSM이 우울증이라는 정신적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가치 있는 논문이라고 하겠다. MSM의 뼈 관련 논문이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MSM은 고라 유사 세포에서 성장 호르몬 시그널을 통해서 상승시키고 고라 세포를 분화, 성숙입니다. 시킨다. 성장 호르몬은 뼈 성장과 뼈 신진대사의 조절자이다. MSM은 고라 유사 세포에서 성장 호르몬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뼈 형성 분화,
성숙을 촉진시킬 수 있다. MSM이 뼈, 골, 세포의 성숙을 촉진시킴으로써 뼈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결론을 내린 논문이다. 국내 과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논문이며 MSM이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뼈의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이다. 앞으로도 뼈 건강과 MSM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새로운 논문들을 기대해 본다. 이외에도 MSM은 다른 약물의 세포 투과력을 증가시키며 안구 질환 시 안구에 약물을 전달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안과 치료에서 약물 전달이 어려운 경우 약물을 MSM과 함께 사용하여 약물 전달이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논문이다. 쥐에 대한 실험에서 MSM이 간 독성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30. MSM의 복용량. 식이황인 MSM에 대한 복용량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있다. 한국식약처의 허가사항은 1.5에서 2g이다. 50g의 정제인 경우는 3에서 4알 정도가 됩니다. 슈티칼 MSM은 요게 한 4알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이러한 허가사항은 사람의 몸무게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의 경우 복용량을 줄이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20g까지 복용하기도 한다. MSM은 물과 같이 안전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다량인 40g을 복용하였을 경우 약한 설사 증상이 있다고 기록되고 있다. 동물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MSM은 몸 전체에서 이용되다가 5일 안에 대부분 오줌호를 통해 배출된다고 하니 과학 복용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명현현상을 극복했거나 명현현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복용량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 국내의 허용량은 최소 복용량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10kg 이하 2정, 20kg 이하 4정, 30kg 이하 6정, 50kg 이하 6에서 12정, 60kg 이상은 12정 이상이 사용되기도 한다. 엄청 몸이 피곤할 때 저도 한 6알에서 10알 정도 먹어요. 그럼 또 편안하게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몸무게 따라서 조절하셔도 됩니다. 31. 건강한 동식물을 위한 황해 공급. 황해 공급원인 MSM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및 식물의 건강한 산물 생산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MSM은 식물을 통해 동물에 전달된다. 동식물에 대한 MSM의 유익한 결과는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용법 및 특징 등은 아래와 같다. 식물의 경우 20리터의 물 또는 농약에 1 내지 2g의 이게 한 슈티칼그램으로 미치면 한 4알 정도를 섞어 사용한다. 으깨면 돼요. 가루를 내어서 넣어서 뿌리면 식물도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체험 사례로는 저희 집 강아지 이게 물에 좀 MSM을 섞어 줬더니 털에 윤기도 나고 변의 냄새도 없고 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우 과다한 MSM을 사용한 잎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잎끝 부분이 타는 경향이 있으니 적정량 사용이 중요하다. 고추농사, 과일농사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닭의 경우는 2에서 10g을 물 10리터에 녹여 음용수로 사용하거나 사료 1000kg에 MSM 2kg를 섞어서 사용한다. MSM을 공급한 닭으로부터 난 항이 짙고 쉽게 터지지 않으며 난각이 두껍고 단단하여 파란이 적은 계란을 생산할 수 있다. 소, 돼지의 경우는 사료 1000kg에 MSM 400에서 500g을 섞어서 사용한다. 말의 경우 하루에 30g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경마에 사용하는 말에 기록 향상 및 부상 방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개, 염소, 고양이 등 기타 동물은 체중 70kg에 대하여 2 내지 3g을 체중에 비례하여 먹이면 된다. 물고기의 경우는 사료 생산 시 사료에 대하여 MSM의 비율이 2% 되도록 조절한다.
대부분 물고기 사료는 MSM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SM 2g을 물 10리터에 ml에 녹여서 100g의 사료와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섞어 건조시킨 후 물고기 사료로 사용하면 된다. MSM은 집단 사육 및 온도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로 기인한 어류의 폐사율을 줄여준다. 낮은 온도에 대한 어류의 폐사율이 MSM이 포함된 사료를 사용했을 때 50%에서 4%로 줄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물에 유익한 MSM의 효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곰팡이, 기생충 등의 감염을 줄여준다. 둘째, 건강한 피부, 털, 발톱을 유지시켜주며 건강한 관절 및 연골을 유지시켜준다. 셋째,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포막의 투과성을 향상시켜 영양분 흡수 및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준다. 넷째, 동물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국내에서는 유황오리, 유황돼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무기황을 사용하나 무기황 독성 때문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최근에는 황해 공급원으로 무기황 대신 MSM을 사용한다. MSM의 사용은 동물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어 훌륭한 육류 등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다. 외국에는 말, 소, 돼지, 고양이, 개 및 가금류의 사료에 MSM을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다. 32. 마라톤 동호 회원 이야기. 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폐의 기능은 공기 중의 산소를 폐 조직 안으로 끌어들여 혈액에 공급하여 우리 몸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항해 공급원인 MSM이 폐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생체환과 당신의 건강이라는 외국의 글에 의하면 MSM의 폐기능 향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폐기종은 항상 흡연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 아니다. 말, 개들은 흡연하지 않지만 폐기종이 일어난다. 용적, 매연, 흡연이 상태를 악화시킨다. MSM의 보충이 상태를 역전시킨다. 포틀랜드 오레곤에 살고 있는 존 보스에 의하면 조선소의 선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2갑 담배를 피웠다. 존 보스는 폐기종에 걸렸고 기침하고 대부분 시간을 힘들게 살았다. MSM을 먹기 시작했으며 1년 후 건강한 폐를 가지고 있으며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MSM이 나의 일과 인생을 계속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황해 공급원인 MSM이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폐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은 막을 통과하여 공급되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막을 통과하여 배출된다. 황해 공급원인 MSM은 세포막으로 물질이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투과력 증진 물질이다. 이와 같은 투과력 증진은 세포막의 단백질의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황해 성질에 있다. 특히 물질 통과에 관여하는 세포막의 단백질의 구조를 정상화시켜 물질 통과를 용이하게 한다. 또 같은 원리에 의하여 황해 공급원인 MSM에 의하여 투과력을 증진시켜 산소의 통과를 용이하게 한다. 폐세포에 의한 충분한 산소의 공급은 혈액을 통해 몸 전체 세포로 충분한 산소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MSM 복용 후 완주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것은 MSM에 의한 폐조직의 산소 공급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51페이지에 있는 부록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증서 보시면 아시겠죠? 페이지와 53페이지는 이윤희 박사님의 양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력, 일리노이 주립대학, 연세대학교, 경북고등학교 등등 읽어보시고 경력, 유니스의 유학연구소 이런 거 쭉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논문, 특허 등을 인용하였으며 MSM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며 홍보나 광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MSM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줌이라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았으며 이외의 기능성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생물학 박사인 이윤익 박사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증서 2007년 12월 6일 이를 받은 후 작성한 MSM에 대한 과학 칼럼을 편집하여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출판하면 법에 조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타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마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